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과 관련하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인을 위한 식생활 실천 지침으로서 성인의 건강 문제라든가 영양 문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고 외국의 경향과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에 근거해서 총괄 식생활 지침과 비교한 것을 개발했다. 동물성 식품 섭취량과 외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방의 섭취 제한에 따른 사항이 추가되었고, 또 과학이나 식품산업 발달로 인해서 전통식 생활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식품 산업도 발전하고 또 외식 빈도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총지방이라든가 포화 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가 되고, 이에 인해서 비만이라든가 만성 퇴행성 질환 같은 것의 연관성은 아주 잘 알려진 사항이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도시화라든가 핵가족화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가 여러 가지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더더욱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도 그러겠지만 경제적인 여건 변화와 국제화, 세계화, 국제교육, 정치 이런 변화로 인해서 각국 간의 교류가 좀 활발하게 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드린 이런 식품 산업의 급격한 발달도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식품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식품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통식품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또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정, 또 식품 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일어났고, 또 식품 명인제도, 전통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통식품 인정, 물레방아, 예전에 처음에는 물레방아표가 달아지는, 요거는요, 세 가지를 잘하고 세 가지 안 하는 일주일간의 건강한 식습관이 뒷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각 식품군을 골고루 먹자,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운동도 많이 하라는 얘기고, 청결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 짠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자. 이 짠 음식 피하는 게 바로 식약처에서 나트륨 저감화의 운동으로 5년 동안 국책 사업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당류 저감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은 적게 먹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 술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자, 이렇게 해서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일어나게 됐는데, 보시면은 여기 2008년도 한국 성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과 세부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권장사항으로는 각 식품, 여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337이라 해놨죠. 3개는 권장하고 3개는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337이라 좀 전에 그림 보여드린 일주일 동안 3개는 권장하고 3개는 제한하자는 운동이 2008년도에 일어나게 됐는데,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섭취하자. 그 다음 활동량을 늘리고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하루에 30분 이상의 운동은 하자. 그 다음 활동량에 맞춰서 에너지 섭취량을 조절하자. 그리고 청결한 음식을 먹자. 식품 안전에 대한 거는 최근에 와서 엄청 많은 사회적으로 이제 쫙 퍼져 있죠. 어떤 식중독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식품이 안전하다, 청결하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경쟁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에 대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청결한 음식을 알맞게 먹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을 구매하거나 외식할 때 청결한 것을 선택을 하고,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고 먹을 만큼만 준비를 한다. 이 가정에서의 경우겠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다뤄주라. 매일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밥과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한다. 물론 여기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3개를 권장을 하고, 제한은 짠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자. 짜게 먹음으로 해가지고 혈압이 상승된다든가 성인병을 유발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음식 만들 때 소금, 간장을 보다 적게 사용하다 한다. 국물은 짜지 않게 만들고 적게 먹는다. 김치는 덜 짜게 만들어서 먹는다.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도 일단 이런 제한사항.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을 적게 먹자 해서 고기는 기름을 떼어내고 먹고 튀긴 음식을 적게 먹고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자체 그 에어프라이어 같은 그런 그 기기들이 나가 자체 지방이라든가 자체 수분으로서 이런 그 익히는 그런 기계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등장을 했죠. 한 2018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에어프라이어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제한하는데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한 잔 이상을 마시지 않는다. 임신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권장사항과 제한사항을 두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지키라는 게 2008년도부터 이제 있었다. 지금은 조금 또 조금 더 이제 진보화됐겠죠. 그 다음에 임신부라든가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는 모체 자신의 건강 및 태아의 발달 그리고 출생 후 아기의 건강뿐 아니라 성인기 질병 유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나라 임신 수유부의 영양조사 결과 칼슘, 아연, 비타민 A의 섭취가 저조한 반면에 나트륨의 과잉 섭취 경향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우리나라에는 임신 수유부 영양조사를 해봤더니 열량이라든가 단백질, 지질, 당질 섭취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칼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조해서 또 이러한 보충을 위해가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먹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여성 음주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 영양 결핍이라든가 알코올이 직간접적인 어떤 독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식생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실천 지침으로서 우유를 매일 3회 이상 먹자. 아니면 요구르트, 치즈, 뼈치 먹는 생선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칼슘을 섭취하는 어떤 지름길.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먹자. 고기나 생선은 뭐 단백질 식품이 되겠고, 다양한 채소, 과일은 또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을 공급하겠고, 청결한 음식,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라. 그 다음 보관했던 음식을 충분히 다시 익혀서 먹는다든가 식품을 구매하기나 외식할 때 청결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짠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먹자.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말자. 임신부 수유부입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자 해가지고 모유 수유는 산후 체중 조절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임신부라든가 수유부를 위한 식생활 실천 지침이 요새 6개 정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식사지침 내가 요즘은 이제 뭐 100세 시대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수 없으면 100세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주위를 봐도 뭐 90세 넘은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르신을 위한 식사지침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노인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음식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난 어떤 그 대선 때 아니 뭐 총선 때인가요? 서울시에서 이 노인을 위한 어떤 거 노인에 대한 어떤 무료 급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식단 개발과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저나트륨식을 하지만 또 경도라든가 점도가 높은 음식은 뭐 털리라든가 이빨이 또 이렇게 뭐 빠진다든가 할 수도 있겠고 경도는 딱딱한 무르기 정도가 이빨을 상하게 한다든가 또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개발도 많이 이제 하다가는 지금 뭐 이제 유고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이런 어르신들의 층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르신이라는 것은 노령계층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본다면은 거기에 따른 식사 지침을 이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WHO에 따르면은
전 세계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여러 가지 영양소 섭취 불량이라든가 부족이라든가 불균형으로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 멀뉴트리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식이영양과 관련된 각종 질환이 보고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들도 낮은 소득 수준이나 단독거주 혼밥 혼족을 하다 보니까 홀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식욕 감소,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영양소 섭취가 불량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실천 지침으로는 채소, 고기, 생선, 콩 제품 반찬을 골고루 먹자. 우유 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자. 짠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자. 특히나 노인이 되면은 우리 이 혀에 있는 그 미래 중에서 짠맛을 느끼는 미래가 제일 빨리 이렇게 퇴보하게 됩니다. 좀 상실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인 경우 자꾸 짠맛을 못 느끼니까 더 짜게 드시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장아찌 젓갈처럼 짜게 만들어진 음식의 선택은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 국과 찌개의 국물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NaCl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 되잖아. 그죠? 그럼 NaCl은 나트륨은 염소하고 같이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NaCl은 또 우리가 식탕염으로 둘 때에 소금과 같은 것을 식탕염으로 두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NaCl은 물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 NaCl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흡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짜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물을 많이 들이게 되고, 물을 많이 들이킴으로 해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혈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혈액의 양은 우리 체중의 약 8% 정도가 되는데, 혈액의 양이 많아지게 됨으로 해서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은 이 흐르는 물의 양이 세면은 결국은 그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 세지게 되고, 그게 결국은 혈관이 약화되는 곳으로 가서 세게 흐르다 보면은 터져버리면은 뭐 뇌에 가서 터지면 뇌출혈, 또 뭐 다른 데 가면은 뭐 다른 데 그 혈관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짠 음식과의 어떤 이렇게 그 연관관계를 쭉 연결고리를 해보면은 그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싱겁게 먹자는 얘기고, 많이 움직여서 식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자. 술은 절제하고 물은 충분히 마시자. 한 잔은 소주로는 1.5잔, 물을 마실 때 하루 한 잔 내로 술을 마실 때 제한하는데, 맥주로는 한 캔, 양주로는 한 잔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물 한 잔, 술 마실 때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게 여러 기준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또 술을 마시지 말자. 물은 자주 마시자. 새끼 식사와 간식을 꼭 먹자.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것은 먹지 말 텐데,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조금씩 자주 먹는 이유는 바로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으라는 얘기라서, 이 65세, 70세 노인이든가요, 69세 이상이든가 그 노인들은 6에서 9세 어린이하고 같은 정도의 양만큼만 섭취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게 먹고 자주 먹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생활 지침에서 건강한 식생활 지침의 공통적인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이제 바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라. 이게 건강한 식생활이 노인도 해당되고, 임신부도 해당되고, 수유부도 해당되고, 그죠?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해당이 되고, 성인들 다 해당이 되겠죠.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고 복합 탄수화물 및 섬유소의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를 해라. 활동량과 섭취 열량의 균형에 의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 총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에는 서울시에서 트랜스 지방 안심 제과점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인증 마크를 주기 위해서 빵을 전부 수거해 옵니다. 소비자 단체와 같은 게 수거해 와서 분석할 때 트랜스 지방이 나오지 않게끔 많이 튀긴다든가, 기름 함유량이 많지만 계속
있다든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빵 만들 때 베이스 자체가 또 유지류가 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요즘 마가린 같은 건 안 들어가지만 버터 유형의 것들을 넣게 되다 보면은 그 튀김으로 해서 트랜스지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콜레스테롤 섭취량 제한, 소금 섭취 제한이 절대 점수.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중간에 세버렸는데,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나오지 않게끔, 물론 그뭐 0.3% 이하는 제로로 표시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게끔 파리바게트와 같은 곳에다가 검사를 해서 트랜스 지방 안심제과점의 인증 마크를 주게 됩니다. 그만큼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 체내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산화, 과산화, 포옥사이드, 과산화 물질이 생성돼서 암이 생성될 수 있는 전 단계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 먹지 말게끔 이제 많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게 아마도 이제 오세훈 시장 때에 아주 활발하게 그런 하이서울 인증 마크를 주면서 트랜스지방 안심 지역가짐이 주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비용들을 다 줄여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것들을 정부에서도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인증 마크를 주고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다시 있죠. 우리 그 외식이라든가 또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거 적석 섭취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들을 많이 요즘은 집에서 만든 것보다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될 때, 과연 안정된 식품들을 이렇게 선택할 적에 그 선택하기 전의 단계, 제조 단계라든가 만들어지는 조리 단계에서 아예 좀 제한이 된다면 훨씬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둘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농무부 USDA에서 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식생활 지침을 초판을 80년대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 지침 내용이 바로 다음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해라. 이게 이제 2020년까지 이렇게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표가 나와 있습니다. 각종 고열량 식품과 섭취량에 초점을 두고 일부러 첨가하는 담과 포화지방산 섭취에 따른 열량을 자제하고 나트륨 섭취도 줄여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푸드 전문의 대표적인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엄청 짭니다. 거기 그 안에 드는 이게 햄버거 패티와 같은 것들이 짜니까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혈류량이 많고, 혈류량이 많으니까 혈관벽에 부딪히는 압력이 높고, 그래서 혈관 그 지질이 이렇게 혈관병이 생기게 되죠. 뭐 심장병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풍, 우리 고혈압으로 혈관이 터져버린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식음료로 바꿀 거, 가공식품보다는 웬만하면은 뭐 전년의 과일 주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물을 먹는다든가. 또 우리가 모두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미국인들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서 가이드를 내놔. 여기 보면은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건 에너지 필요량이 2000칼로리인 사람에게 식품 권장량이 하루에 2컵 정도의 이제 유제품을 먹어라. 그죠? 그 다음에 채소군은 2과 2분의 1컵의 양. 홍유는 6온스. 그죠? 최소한 3온스 이상 섭취를 해라. 매일 건강한 사람이 섭취하는 거란 말인데, 2000칼로리를 먹을 때. 단백질군은 5가 2분의 1온스. 유제품은 하루 3컵. 저지방이라든가 프리패트, 무지방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져 있고, 성인의 경우에 매주 2시간 반 이상의 운동을 실시하고,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하, 포화지방산은 22g 이하, 첨가당은 별도의 첨가당은 50g 이하로 제한을 해서 섭취를 하라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국에서 농무성에서 내는 이 식품 권장량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과학심사위원회가 사이언티픽 리뷰 커미티가 캐나다 사람의 만성 질병을 위험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필수 영양소를 권장량 정도 공급하는 식사 형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 권장 사항을 제한한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캐나다스 푸드 가이드가 좀 이것도 둘째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Choose My Plate Government 해가지고 이 낙농 제품들 우유라든가 유제품, 그다음에 곡물, 단백질, 야채, 과일 이렇게 접시의 절반 정도를 각각 이렇게 비타민 무기질, 이거는 곡류와 열량을 섭취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고속도로라든가 얼마든지 우리가 해석하기 대로 달렸는데, 이거는 곡류 부분들이고, 그죠? 이거는 해산물, 낙농 제품, 이 낙농 제품, 이거는 육류가 되겠고, 이건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이런 과일, 채소, 그죠?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운동을 꼭 해야 되겠고, 물이라든가 음료와 같은 것들을 먹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물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류 부분이고, 야채, 과일, 단백질, 여기 야채고, 이 과일이고, 낙농 제품, 이렇게 해서 캐나다인들의 식사 가이드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인을 위한 식사 지침으로서 91년에 이거는 이제 만들었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즐기자. 시리얼이라든가 빵류, 다른 곡류 제품, 채소류, 과일류에 특히 신경을 쓰고, 저지방 낙농 제품, 기름기가 적은 육류 및 소량, 전혀 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조리된 음식을 먹자. 정기적인 운동 및 활동과 건강한 식사로 건강한 체중을 찾고 유지를 하자. 소금, 알코올 및 카페인을 제한하자. 이가 캐나다 사람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벌써 91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1980년대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85년도. 미국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 우리나라 이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잘못된 2000년도에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신청할 지침을 했다. 이게 아마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일본은 최초로 식생활 지침이 제정된 이후에 90년 이후 공중위생심의회가 연령별로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여서 후생성에 제출해서 일본인을 위한 지침서가 2000년대에 만들어진 게, 식사는 즐기면서 하자. 그 다음에 하루의 식사 리듬에서 건강한 생활 리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체는 뭐 우리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이었죠, 그죠? 콩종류 제품, 부채를 이제 이건 야채 종류를 기본으로 식사의 밸런스를 맞춰주라는 얘기고, 밥 등 곡류를 매 끼니마다 섭취를 하고, 채소, 과일, 우유 제품, 두류, 생선 등도 골고루 섭취를 하고, 식염이나 지방을 적게 섭취를 하고, 적정 체중을 알고 매일의 활동에 알맞은 식사량을 섭취를 하라. 식문화나 지역의 산물을 구매하고 가끔은 새로운 요리를 실천하고 조리나 보존을 잘하여 낭비나 폐기를 적게 하고 자신의 식생활을 되돌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국에 대한 건데, 중국도 빨리 했네, 그죠? 1989년에 최초의 식생활 지침을 발표해가 설정을 했고, 2007년대는 개정하고, 이제 요 밑에 거는 2016년도에 발표된 중국인의 식사 지침입니다. 중국도 이제 계속 경제가 좀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똑같이 중국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림으로 본다면 곡류와 같은 것들, 그죠? 탄수화물, 이 햄버거는 탄수화물, 이건 치즈, 빵, 샌드위치, 과일 같은 거, 수과채 이런 거 매일 뭐 100에서 2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채소류가 되겠고, 그죠? 미 이거 이거 하여튼 이 채소, 과일, 요거는 이제 뭐 생선이라든가 금이니까 뭐 닭이라든가 가금류가 되겠고, 육이 되겠고, 뭐 단백질 식품을 매일 이렇게 먹어라, 그죠? 그람인 것 같아요. 극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유제품이 되겠고, 요거는 보니까 일반적인 유지류 같아요. 유방채 이런데 유지류, 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인의 식사 지침을 이제 발표를 했. 여기 뒤에 있네, 그죠? 중국인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가 이제 2007년도에 나왔는데, 다양한 식품을 곡물, 주식의 식사에 주식의 식사에 잘 배합을 하고, 채소, 과일과 감자, 고구마류를 많이 먹자.
그 다음에 매일 우유를 마시고 대두 또는 두유 제품을 먹자. 항상 적당량의 고기, 조류, 달걀 그리고 살코기를 먹고 기름을 이용한 볶음 음식과 소금 섭취를 줄이고 담백하게 먹자. 근데 중국 음식은 주로 기름을 이용한 볶음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래서 대신에 이런 볶음 음식을 먹는 대신에 실제 중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그 기름과 같은 기름을 이용한 볶음 음식에 대한 제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새끼 음식을 합리적으로 먹고 간식을 알맞게 먹어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라. 매일 운동을 해라. 중국에 가면은 아침 일찍 공원 같은 데서 국민건강체조라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래 하는 것들이 마을 단위로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시책으로서 하다 보니까 춤도 추고 뭐 운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술은 적당하게 먹고 제한해서 마시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어라. 이게 보면은 거의 이제 실제적으로 각 나라마다의 걸 봤지만 거의 각 나라마다 다 보면은 비슷한 식사 지침을 갖고 있죠. 뭐 다양한 식품 골고루 먹어라, 과일 채소 먹어라, 뭐 그다음 우유를 낙농 제품 먹어라,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어라, 기름 적게 먹어라, 운동 많이 하라, 물 많이 마셔라, 술을 적당히 마시든지 마시지 말라, 신선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먹어라, 뭐 청결한 음식 먹어라, 이렇게 되어져.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볼 때에 이 퀴즈를 내겠는데, 일본의 식사 구성안에서 식사 밸런스 가이드는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그 강의 내용에 들어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어르신을 위한 식사 지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서 쪽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